제가 투자에서 늘 가격이 매우 중요한 포인트라고 말씀드리지만 가격이 중요할 때는 가격에 대한 판단 가능성이 확보된 상태에서의 가격이 중요합니다. 근데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불확실성과 리스크라는 두 가지 팩터가 동시에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판단 가능성이 약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냥 가격이 빠졌다고 이것을 싸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매우 적절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고, 근본적인 이유를 어디서부터 보느냐에 따라서 매우 해석은 여러 가지가 나올 텐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안녕하십니까 라고 말하기가 참 어려운 날입니다. 시장이 외부의 요인에 의해서 흔들릴 때도 참 마음이 아프고 힘든데 외부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우리 사회 안에서 일어난 일로 인해서 상당히 크게 혼란스러운 상황이 되고 있는 부분이 참으로 마음이 안타까운 상황이고요. 어떻게 촬영을 하다 보니까 지금 촬영하는 곳이 뒤쪽이 파란색 배경인데 마치 한 대 얻어맞아서 멍이 든 것 같은 그러한 색깔 같은 느낌을 가지고 오늘 시장에 대한 이슈를 좀 다뤄보겠습니다. 기사들에 보면은 지금 코스피 2,400선이 붕괴되면서 2,300까지 네. 또 꺾이게 되면 네. 시장이 더 어려울 것이라는 예측들이 있습니다. 네. 이번 주 시장 좀 어떻게 보고 계셨는지 네. 지난주부터 한 말씀 주시면 좋을 것 일단 그 계엄 사태가 난 상황에서 판단 가능성이 매우 떨어진 시장이었고, 추가적으로 주말에 있었던 탄핵 관련된 표결이 정족수 미달로 되지 못했던 부분이 기존의 불확실한 상황을 더 크게 불확실하게 만들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위험도 커지고 불확실성도 커지는 두 개가 동시에 커지는 구간입니다. 그러면 그 두 개가 동시에 커진다 그러면 판단 가능성이 매우 약해지고, 그게 당연히 좋은 쪽으로 발생하는 건 하나도 없겠죠. 그 부분이 되는 상황에서 어떠한 대응책과 조치가 나올 수 있어야 되는데, 경제 관련돼서 우리 경제 채널이니까 경제 관련돼서만 얘기하면, 경제 관련돼서 뭐 최선을 다하겠다, 노력해야겠다 말만 있고 어떻게 한다는 내용 또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지금 정치에서도 어떻게 하겠다라는 내용에 대한 부분의 방향성에 구체적인 내용과 방식이 없기 때문에 전국이 혼란인데, 경제에 관련된 부분에도 장관 여러분들이 나와서 인터뷰를 하는 내용은 나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모든 걸 다하겠다, 모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아무런 내용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판단 가능성이 매우 약해져 있는 상황에서 2300대를 향해서 지금 지수가 월요일 날 내려왔는데, 이 상황에서 지금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들이 아마 여러분들도 들으셨던 증안기금이나 증안펀드에 대한 얘기일 거예요. 이게 1990년대에 처음으로 시작된 정부에 의한 금융권을 동원한, 정부의 자금이 아니라 민간의 자금을 동원한 방식에 의한 안정 방식인데, 이 부분이 충분히 버퍼로서의 역할을 한다라고 기대하기에는 이거는 정말 최소한의 있는 것이 더 낫기는 하지만, 그 부분이 무엇을 해결하는 게 아니라 지금의 상태의 악화를 지연시키는 그러한 해결이 아닌 시간을 벌어주는 기능밖에 못합니다. 증안기금의 설립은, 이 설립이 지수대가 빠질 때는 살 수 있지만 올라가면서 살 수는 없어요. 증안기금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들어오는 사이즈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이즈에 아무리 커도 지수가 올라가면 이 돈 하나도 쓰이지 않습니다. 근데 2500에 있는 지수도 힘들었어요. 2400에 있는 지수도 힘들었어요. 지금 2300대까지 현실이 발생했고, 이게 2200 뭐 이런 식으로 만약에 간다라고 하면, 그쪽에서 다시 턴해서 올라가기 시작하면 한 100포인트 올라가면 이 증안기금은 또 아무 의미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실질적으로 뭔가를 줄 수 있는 조치의 내용들이 너무 적은 상태가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지수 때문에 너무 지금 놀라시고 짜증나시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을 굳이 나열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반대로 그래도 좀 다행스러운 신호를 몇 가지 보이는 것은, 외국인들의 매도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혹은 시장별로는 매수도 보이고요. 업종별로도 매수와 매도가 나누어 보입니다. 이 부분은 외국인의 판단에 의해서 액티브한 매매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수급이 오늘 나타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러한 큰 사태가 발생했을 때는 환율, 채권, 신용 여러 가지 시장을 종합적으로 봐야 되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환율은 더 약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 시장에서 한국 시장에 대한 비유는 안 좋은 쪽이
지난 주에 있었던 상황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고, 다행스러운 것은 CDS 프리미엄의 올라가는 상승 속도가 아주 강하지는 않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매우 민감하게 생각한다면 CDS 스프레드가 매우 강하게 올라갈 것입니다. 올라가긴 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강하지 않다라는 부분에 일정 부분의 위안을 느끼고요. 두 번째는 외환 시장 다음으로 큰 시장은 주식 시장이 아니라 채권 시장입니다. 근데 오늘 보시면 채권의 금리가 유지되거나 조금 빠지고 있어요. 이 말은 채권을 산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만약에 지금 현재 신용도가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하면 CDS가 상승하면서 채권 금리가 동시에 오를 거예요. 그러면서 환율이 약해질 거예요. 이 세 개가 겹치고 있다는 것은 한국에 대한 시스템에 대한 외국인들의 신뢰가 완전히 망가졌다라는 신호로 금융시장에서 있는 저 같은 사람은 인지할 건데, 다행스럽게 가장 큰 시장인 환율 시장은 우려가 더 크지만 외환과 신용시장에서의 움직임이 다행스럽게 그 정도가 아닌 부분이 어느 정도의 위안을 느낄 수 있는 포인트도 보이고 있습니다. 개인 같은 경우는 뭐 4천억 원 이상 지금 패닉셀이 이어지는데 말씀 네. 주신 것처럼 외인이나 기관에서는 네. 어느 정도 계속 매수세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장기 투자자의 느낌에서 봤을 때 네. 개인 투자자들이라고 하면 네. 지금이 어떻게 보면 저가 매수의 어떤 기회일 수도 있다라고 네. 보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투자에서 늘 가격이 매우 중요한 포인트라고 말씀드리지만, 가격이 중요할 때는 가격에 대한 판단 가능성이 확보된 상태에서의 가격이 중요합니다. 근데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불확실성과 리스크라는 두 가지 팩터가 동시에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판단 가능성이 약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판단 가능성이 약해지고 있는 상황 하에서 가격이라는 것이 주는 의미는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부분을 같이 고려해서 행동을 해야지, 그냥 가격이 빠졌다고 이것을 싸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매우 적절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고, 우리가 탄핵 사태를 처음 겪는 게 아니라 지난번에도 겪었잖아요. 그때도 탄핵이 실질적으로 발생한 이후에 이슈들의 변동에 따라서 많이 움직였고, 그 이슈들이 변동하고 소화되는 과정상에서 지수는 하락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절차적인 여러 가지의 방식이 이제는 준비됐다라고 하는 것이 확보되면서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며칠밖에 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근거들이 매우 약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에서는 가격으로만 판단하기는 저는 좀 조심성을 가지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 주식시장에 어떻게 보면 최대 리스크가 이런 정치 이슈가 아닐까 싶기도 한데 네.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큰 음. 영향을 주는 걸까요? 많이들 기억하시고 계실 겁니다. 이건희 회장님이 그 얘기했던 한국 기업들은 이류고 정치는 삼류다라고 하셨었나요? 뭐 안타깝지만 사실 현실입니다. 현실이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근본적인 이유를 어디서부터 보느냐에 따라서 매우 해석은 여러 가지가 나올 텐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회를 이끌어가야 되는 그 주체로서의 세력이 우리나라에는 어딘지에 대한 부분이 매우 헛갈리는 것 같아요. 우리는 항상 굉장히 국가적인 혼란이 발생했을 때 그 혼란을 정리해 놓은 주체는 항상 다수의 국민들한테 목소리 좀 내달라고 부탁해서, 선배님들이 하셨던 뭐 4.19 때도 그렇고 그게 그렇기 때문에 헌법에도 적혀 있고 그런 거잖아요. 항상 그렇게 위에서 해결되는 방향성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뭔가 꼬였을 때 그 꼬인 것을 푸는 데는 다수의 사람들의 목소리가 만들어지고, 이런 과정이 계속 반복된 사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시점에서 가장 이 사회의 방향성을 정말로 제시하고 나갔던 사례가 한국 현대사에 이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우리 사회는 이류 국가이기 때문에 미국이나 중국 같은 사회에서 만든 방향성에 대한 답을 가지고 그게 답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답을 어떻게 현실화시키느냐라는 부분이 사회의 지도층이라고 하는 쪽에서 하는 부분이고, 그걸 제대로 잘하느냐를 모두 같이 하는 그러한 구조이기 때문에 방향성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심각한 투자가 발생하지 않고, 남의 거 컨닝 페이퍼 컨닝하듯이 저 방법이 옳다라고 하면 그 방법을 카피캣하는 방식으로 컨트롤 C, 컨트롤 V로 사회의 성장 모델이 있다 보니, 그 부분에 대한 방향성을 만드는 과정에서의 쌓이는 노하우라는 게 있을 텐데, 그 쌓이는 노하우가 되게 약한 상황에서 지금 현재 현대 사회는
선진국이 하는 모델을 동일하게 쫓아갈 수 있는 게 아니라 모두 시간적인 선상에서 동일한 선상에서 경쟁하는 구조로 과학의 발전을 통해서 그 방향성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선진국도 AI를 투자하고 후진국들이나 중진국들도 해야 되는데 못해서 힘들어서 어쩌지라는 동일한 문제를 잘하고 있느냐 못하고 있느냐지만 같이 갖고 있잖아요. 예전에는 20년 전, 30년 전에는 쟤네들이 무엇을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어떻게 우리한테 전파되느냐라는 부분의 이슈였지 같이 경쟁하거나 같이 고민하지 않는 사회였어요. 근데 그 고민하는 사회가 과학의 발전이라는 부분에서도 있고 정치적으로는 탈세계화라는 그 방식의 문제에서 이전에 같은 편이 함께 가던 부분이 이제는 전보다는 각자 해야 되는 부분들이 늘어나는 두 가지 부분이 섞여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의 구조적인 문제로 싸우지 않아도 우리 안에서 싸우지 않고 우리 안에서 서로 이기적으로 자기 거 지키려고 안 해도 너무나 힘든 상황인데 근데 저는 지난주 주말에 젊은 20대, 30대 분들이 매우 정치적인 그러한 관심도가 이 사회에 매우 중요한 이슈임에도 불구하고 없었던 부분이 그러한 20, 30대 분들, 대략 10대 분들까지도 모임에 나와서 문제집 풀고 계시는 학생들의 모습도 보였고 고등학생들, 중학생분들 슬리퍼 신고 다니시잖아요, 남자분들. 그 슬리퍼 신는 분들이 지나다니는 모습도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세대 간의 분분에 있어서의 갈라진 부분이 이번 어려움을 통해서 함께 이 문제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함께 갈 수 있는 세대 간의 공통 이슈를 만들어준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좀 희망도 같이 보고 있긴 하는데 그 부분이 투자에 연결되기에는 아직은 프로세스와 절차상 여러 가지의 사회적인 안정감을 만들기에는 우리가 시간과 많은 것들이 좀 필요한 상황이라 그 프로세스를 기성세대들이 방식을 알잖아요. 방식을 경험했고 그 방식에 대한 경험 부분을 다시 세팅을 해서 그것을 사회 전체가 다시 지금 혼란스러운 것을 차근차근 이렇게 바탕을 만들면 그 위에 자본시장도 다시 이렇게 하면 이제는 되겠구나 라는 부분에 그러한 클루를 얻어서 국내 투자자들의 안정감, 해외 투자자의 신뢰 그 두 부분이 다시 만나는 그 부분이 나타나길 많이 기원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이렇게 코스피가 한 2,300선까지 떨어졌던 적이 네, 코로나 시기에 네, 좀 있었다고 하는데요. 네. 그때가 이제 뭐 0.8배, PBR 0.8배. 그 시기에는 혹시 이런 뭔가 주식시장의 음. 쇼크를 어떻게 해결이 좀 되었었는지. 그때는 정확하게는 아마 제 기억에는 0.81인가까지 빠졌었던 것 같고요. 당시에는 이게 전 세계의 문제고 그때는 또 이것은 아무도 경험해 본 사람이 없는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나타난 일임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가 공통적으로 조치를 취하는 방법의 거리두기나 여러 가지 과학적인 근거에 맞는 방법에 대해서 제대로 빨리빨리 받아들였고 그리고 그 받아들인 방식에 있어서 한국이 매우 선진적인 정확하게 잘 그 방식을 적용한 사례였어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어차피 모든 상황에서 똑같이 문제에서 주가는 빠지는 것이고 그거는 공통의 상황이고 한국의 개별성이라는 부분은 플러스 값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주가가 반등하는 부분에 있어서 한국에 대해서 선호도가 뒤처지지 않거나 혹은 앞서는 그러한 상황을 만들었었죠. 현 시점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네. 그런 지금 국내 시장에서 음. 조금 더 긍정적으로 투자를 하려고 하면 네. 어떻게 진행해요? 지금은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것보다는 판단의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긍정적인 마음을 가진다라는 것도 사실은 말이 안 돼요.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 날 올려드린 영상에서 비중이 높으신 분은 지금 현재도 국내 시장의 비중을 줄이는 게 합리적인 행위라고 말씀을 드렸고, 비중이 낮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비중에 대해서 잘 고민을 하시고 행동을 하셨으면 하는 말씀을 금요일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그때보다 주가는 더 빠져 있습니다. 주가는 더 빠져 있지만 그럼 주가가 빠졌으면 싸진 거 아니냐라고 하려면 기준이 동일하거나 더 개선된 기준이 있었는데 설명드린 대로 그러한 기준이 아직 합리적인 객관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말들만 있는데 그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지를 우리가 검증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요. 그러면 이 부분은 여전히 불확실성의 확대로 남아있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도 동일한 조언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비중이 지나치게 높다라고 하시면
일정 부분은 줄이는 게 합리적일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저는 오늘 개인의 매도세가 그러한 매도세로 판단하기 때문에 패닉셀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어울리지 않은 개인 매도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것들에 대한 기준이 생겼을 때 그때 다시 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적합한 기준과 바탕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룰이 세팅되기 전까지 위험 관리, 불확실성 관리를 우선으로 수익을 내려고 하시지 마시고 수익이 아니라 항상 말씀드리지만 지키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가 수익을 버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수익을 내려는 게임이 아닙니다. 지금은 어떻게 여러분들의 계좌, 여러분들의 자산 상태, 우리의 사회 이 세 가지를 지켜내느냐라는 개념이 먼저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오늘도 여전히 행동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가 뭐 경제적으로든 정치적으로든 사회적으로든 세대 간의 많은 토론과 노력과 서로 간의 서로를 증오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간의 서로가 토론과 그 토론이 대화가 돼서 이 부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요. 그게 전혀 아닌 시스템 자체가 문제가 되는 부분은 분명히 이 계기를 통해서 더 고쳐내야 더 나은 사회가 될 겁니다. 그 부분을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모두 잘 만들어가는 그러한 큰 배움의 기회가 되기를 오트는 많이 응원하고 작은 힘이나 보태려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